근데 원장님만의 쉽게 의대 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재 전형이라고.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의 97%는 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몸도 조금 편하고 공부도 조금 덜 하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죠. 원장님, 요즘 많은 분들이 의대를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어 하잖아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대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안정성도 있고 고수익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평생 안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니까 의사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더 전망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근데 원장님만의 쉽게 의대 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이 좀 지방에 있고 전라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인재 전형이 한 59.4% 되고 제가 학원이 익산에 하나 있는데 익산에 있는 원광대나 전북대 의대나 뭐 전라도에 있는 전남대 의대 이런 데는 거의 70-80%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막 대치동에서 공부 막 드립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랑 지역 인재 전형이랑 사람들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거는 이건 농어촌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거는 이제 농어촌 지역 행정구역이 면리 같은 구역이 있어요. 청부급 무슨 옥길리 이렇게 있는 학교에서는 6년을 다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역 인재 전형은 또 뭐냐면 고등학교 3년만 나오면 돼요. 그 시도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농어촌 전형을 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의 공부 습관이나 환경이 망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부터 입학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습 환경이 많이 바뀌면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인재 전형은 그게 좋은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만 가도 되니까 중학교 때까지 뭐 얘를 소위 속된 말로 뭐 대치동, 분당, 평촌 이런 데서 굴리다가 그쪽으로 탁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대를 꿈꾸시는 분들은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거 뭐 중요하죠. 목동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중계동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저는 그냥 3년만 주말 부부 해도 요즘엔 도로 잘 나 있으니까 전라도 2시간이면 가거든요. 2시간, 2시간 반이면 가요. 왜 못 가요? 그러니까는 좀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대학 갈 때는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 간다.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형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아이들 몸도 조금 편하고 공부도 조금 덜 하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죠. 확실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만 잠깐 어머니만 그럼 지방 한번 가면 되는 건가요? 3년만 갔다 오면 되죠. 사실 저희 나이 때 돼서 부부가 3년 정도 조금 멀리 있다고 그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다들. 그럼 3년만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아이들 원하는 대학 보낼 수 있고 근데 애가 조금 덜 힘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 약사 친구 있는데 물어봤어요 저한테.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 무조건 의사 시킬 건데 그랬더니 전라도 가. 제가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결돼. 네가 중학교 때까지 여기서 잘 시켜놓으면은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에 전라도 안 좋은 학교들 시험 문제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너무 쉬워서요. 이걸 시험 문제 낸다고 하는 문제들을 대치동 학생들은 많이 보죠. 저희도 막 평택에 있는데 이사 오려고 농어촌 전형 때문에 전화하셔요. 중3인데 고등학교 거 시험 문제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보내줘보면 95점씩 맞았대요 벌써. 그러니까 중3인데 그러니까 벌써 1등급 할 준비가 다 서울 좋은 학군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가서 1등급 할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지방에 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죠. 내신이 좋다는 거네요. 그걸로 가면. 그죠. 내신에 유리하고 학종 하는데 어차피 의대로 정했고 지방을 갔으면 학종에 대한 서류나 세특이나 이런 글을 준비할 때도 어차피 그 진로로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글을 쓰기도 편하고 사실은 학군지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것만 또 따로 컨설팅을 받으면 되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내신도 준비할 수 있고 학종도 준비할 수 있고 정시야 뭐 주말에 또 대치동에 한 주말 이렇게 잘 하면은 공부 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준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이제 그런 건 유리한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시간이 많아지니까 수학 같은 건 선행을 조금 의대를 보내실 부모님들은 미리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과목 내신 딸 때 훨씬 유리하니까 훨씬 좋죠. 수학 말고 또 의대 지망생들만의 입시 전략이나 또 공부법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법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도 마찬가지고 공부법에 왕도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2028 입시의 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왔는데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의 97%는 플래너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내가 하루에 얼만큼 소화할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하는 공부랑 그냥 뭐 대충 되는 대로 오늘은 수학 하루 종일 했다가 내일은 영어 들여내서 영어 했다가 이런 거보다 모든 과목을 균형감 있게 공부하는 플래너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간에는 안 쓴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역균형 선별 전형으로 간 건데 얼마나 좋아요. 97%가 하는 일을 안 해도 갈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원장님한테 뭐 선물이라도 큰 거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 채점 선생님. 선물이죠. 그것도. 친구들한테 옆에 선생님 누구세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간 선생님이야. 그러면 저희 학원의 신뢰도가 애들 높아질 거니까. 한 3년만 전라도 갔다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또 쉬울 것 같긴 한데 막상 생활하려면 뭐 학부모님들도 뭐 힘들긴 하겠지만 아이들도 적응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학하고 친구도 없고 어차피 친구 안 많잖아요. 전략을 기획해서 준비하는 상품에서 여러 가지 변수는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편안한 방법이니까. 대치동에서 애들 울면서 아무리 공부해도 아시잖아요. 성적 다 안 나오고 내신 안 나오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은 거죠. 지역인재 전형이.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인재 전형이 좋은 것 같은 게 아이가 꽤 컸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그러니까 뭐 투닥투닥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조금 더 중요해진 얘기는 뭐냐 하면 2026년 입시부터는 그거를 의무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학폭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그게 학생부에 남잖아요. 그럼 그걸 의무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년은 이게 자율 반영이었고 26년부터는 의무 반영이어서 사실은 학폭이나 이런 게 입시에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양아치 학생들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의무 기록하게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학폭을 당할 일이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나요? 이제 저한테 문의는 많이 와요. 근데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환경이 틀어지니까 의대 가려고 목표를 하는데 일단 열심히 시키잖아요. 막 대치동, 중계동, 뭐 목동, 뭐 이런 평촌 학원가에서 열심히 시키다가 딱 지방으로 가 그러면 그게 쉬운 건 알겠는데 못 보내죠 잘. 근데 저희 부모 세대가 이게 마음을 좀 잘못 먹는 게 아무리 입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은 항상 뭐 제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우리 때 갔던 입시의 방법을 계속 그대로 적용을 할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그냥 국영수 똑같은 시험지 똑같은 거 시험 잘 봐서 대학 가면 물론 가죠. 그러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드는 노력과 조금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줘서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느 게 나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답이 저는 단순하거든요. 저는 제 아들 의대 보내서 전라도 갔어요. 일단 집값 싸죠. 물가 낮죠. 불편할 게 없어요. 뭐 오히려 대치동으로 가려면 뭐 10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든지 뭐 2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지 렌트를 하려도 뭐 월 렌트비가 300만 원, 400만 원 할 텐데 집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죠. 저는 100% 보냈어요. 제 아들이 의사를 한다 그랬으면.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요즘에 그 의대 정원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지원자들에겐 더 유리한 게 맞죠? 유리하죠. 이제 2025년 입시 보니까 원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막 투닥투닥 하다가 1,497명 증원이 됐어요. 훨씬 더 당연히 의대 가락생한테 유리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할당이 된 거 보면 지역 인재 전형은 54%가 늘었고 그런데 전라도 쪽은 지역 인재 정원에 7, 8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라도는 의대 가기는 이제 무조건 유리해졌죠. 혹시 그럼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좀 더 서비스의 영역으로 돼서 의대 성역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들 수는 엄청 늘었잖아요. 로스쿨 때문에. 그렇다고 뭐 변호사의 직업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는 누가 저한테 명함 줘서 변호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되게 신뢰감 간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게 의대 정원 조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는다고 뭐 변하진 않을 것 같고 그 위상이라는 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노령 인구도 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차피 의사 수는 저는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서 사실은 뭐 위상 뭐 권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좋은 직업 갖고 소위 말해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돈벌이 좋고 이 여러 가지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저는 좋은 직업 갖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위상이 떨어진다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서비스 좀 잘하면 어때요? 빅5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서비스 교육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전환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유명한 중증외상센터 거기서도 보면 병원이 이제 매출 하잖아요. 응급의학과 빼려 그러고 뭐 산부인과 뭐 지방으로 보내 뭐 이러려는 거 자체가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결국 돈이 끼는 데는 서비스가 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자명한 현실이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 그다음에 의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방과 비학군지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덜 힘들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조금 전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는 선행 많이 붙여서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내신 대비하기 편하게 공부하고 뭐 빡세게 시켜야 되는 거 맞는데 이제는 전형이 너무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수능 원툴 이런 생각보다 조금 다양한 입시 전형과 다양한 걸 비교를 해서 컨설팅을 받든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 전문가한테 해서 조금 너무 막 공부 양에 너무 올인해서 막 아이들 막 멘탈 터지고 몇 년간 쉬고 막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 요즘에 현안이 되는 주제인 의대 입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는데 입시제도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학부모님들이 시청해 주시고 의견 교환 저랑 하실 거 있으시면 이건 댓글이든 메일이든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